커리어가 내가 의도대로 되는 건가? 진득하게 막 뼈를 묻게 썰어 기대하는 것 자체가 올드하다. 이 일을 한 10년 하면 제가 다른 직업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제 프로필 들어가시면 저 이렇게 그냥 옆에 그냥 앉아있을 만한 그런 사람 아닙니다. AI 시대여서 AI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저는 좀 반대예요. 기다리세요. 준호님 기다려요. 네. 안녕하세요. 토킹헤즈 강지영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주제 커리어입니다. 김규현 회계사님, 알상무님, 최민희 디렉터님, 그리고 조준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준호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SPNSTV라는 뉴 미디어 방송국의 대표 조준호라고 합니다. 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슈카 친구들의 도서팀장 알렉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서 일하면서 또 이직도 한 4번이나 경험한 프로 이직러, 그리고 요즘은 연애 프로그램에 빠져있는 최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A 업무 주로 하고 있는 김규현 회계사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초면인 것처럼 그러세요? 머그 프렌즈인데. 아, 그래요? 네, 2번 나온 머그 프렌즈거든요. 네네. 사실 커리어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일, 직업, 뭐 경력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커리어가 정말 화려하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준호님, 네. 정말 이력이 되게 독특하시더라고요. 아, 캐나다에서 자라서 네, 거기서 이제 취업을 해서 네. 모건스탠이라는 회사에서 세일즈 앤 트레이딩 쪽이었어요. 전기를 사고 파는 그런 직업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전기가 처음 돈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원래는 이제 틀면 나오는 그런 거로밖에 생각 안 하다가 네네. 좀 친환경 에너지 쪽에 눈을 많이 떠서 네. 좀 임팩트 투자라는 벤처 캐피털 회사에서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네. 결론적으로는 재미가 없고 좀 제 거 하고 싶어가지고 네. 관두고 네. 유튜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커리어에 너무 전환이 전기 좋았어, 돈이 되겠어, 마켓이 큰데 친환경 좋아. 약간 이게 되게 네. 드라마틱한 순간들인데 다시 또 커리어를 틀 생각도 있으세요? 지금은 사실 없어요. 그 이제 컨텐츠 시장은 너무 재밌는 것 같고 이거가 잘 되는 것밖에는 지금은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뭐 충분히 할 수도 있겠죠? 몇천억 매각 이렇게 되면은. 아, 돈에 욕심이 아예 없으신 건 또 아니군요. 돈이요? 네. 욕심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자유로워지고 싶은 게 큰 것 같아요. 그냥 돈을 걱정하는 포인트에서 좀 넘어서고 싶은. 규현님 왜요? 아니, 그게 돈의 욕심인 것 같아서. 처음부터 1000억 단위 부르시길래 네, 역시 그래서. 그릇이 다르시다. 포부가 역시. 크시구나. 역시. 나중에 매각 생각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 또 M&A 또 전문가시거든요, 이쪽이 자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뭐 만만치 않은 커리어 쌓으신 분 또 계시죠, 우리 알상무님. 네. 안녕하세요. 금융권 15년 차에 갑자기 슈카월드. 17년이고요. 네. 17년. 07년도에 그 증권사로 우선 입사를 했고 네. 거기서 프랍이라고 증권사 고유자금 운용하다가 네. 애널리스트 했다가 자산운용사 가서 헤지펀드에 가서 운용을 하다가 네. 다시 프랍에 있다가 이제 슈카 친구들에 입사한 거거든요. 네. 금융권 17년 경력의 종점은 아니지만 유튜버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네. 사실 저는 원래 입사를 도서팀장이라고 책 쓰러 어. 저희 슈카 사장님이 책을 좀 써보자. 좋은 책을 써보자. 네. 그래서 갔는데 책은 안 쓰고 갑자기 카메라 앞에 앉으라고 하더니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그냥 해.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잘 맞으시지 않으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이 방송이 잘 될까, 이 프로그램이 잘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영혼 없이 방송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리는데 그게 맞나요? 아니, 영혼은 아니고 네. 여전히 전 이게 내 본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작가다. 계속 생각하고 있는 나는 작가다. 쓰고 있는 거죠. 쓰려고 하면 이제 방송에 라이브 하라고 나오라고. 그러고. 쓰고 싶은데. 네. 직장 생활, 그러니까 월급쟁이의 그 본분을 다 하고 있는 거죠. 돈을 주면 시키는 걸 한다. 이제 누군가 어떤 일을 정말 쉬워 보이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쌉고수인 거다. 약간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편하게 하신다고 이제 표현하셨지만 맞아요. 그냥 완전 고수이셔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근데 안타까운 건 제가 꿈꾼 건 훌륭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금융인, 펀드 매니저였는데 네네. 그거는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좋은 건가? 나는 이런 생각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규현님. 아, 네. 이제 규현님도 사실
본업도 바쁘신데 유튜브도 하시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사실 뭐 유튜브는 네. 저희의 본업을 위해 시작한 거여서 본업의 연장선상이긴 해요. 왜냐면 재밌으세요 그때 방송 하시는 게 어떠세요? 뭐 성향에 안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회계사로서 정말 다양한 네. 직종, 직업을 보실 텐데 요새 이제 이직 시장에서 보이는 특이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직 시장의 모양이 그 대기업들과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대기업에 한 번 입사하셨던 분들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직을 많이 하고 그러진 않으시는 것 같은데 대기업 집단의 정보의 결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비해 이렇게 대기업이나 조금 큰 회사에서 업무하시는 분들이 이직을 하기 위한 정보에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오늘 오셨던 링크드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일 거고 블라인드라는 서비스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 그런 영역에서 다양한 정보를 통해 가는 것들이 좀 일반 대기업 위주의 이직 시장인 것 같고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쪽은 긱 이코노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개인 한 명의 커리어, 본인 하나의 역량을 키우고 성장하는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요즘 더 그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마케팅 팀에 신입으로 들어가서 마케팅을 빠르게 배워서 내가 이 회사에서 마케팅의 팀장이 돼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 내가 배운 마케팅 기술을 조금 더 큰 회사의 마케팅 팀원 또는 조금 더 작은 회사라도 내가 마케팅 팀장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이제 커리어를 찾아가시고 그 다음에 내가 마케팅 회사를 창업해야지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빠르게 뭔가 실제 필드에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난 신입이니까 내가 뭘 알겠어. 좀 더 커리어를 쌓아야지.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시스템 돌아가는 걸 빨리 배운 다음에 다른 데 가봐야지. 이직해야지라는 생각을 신입 때부터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한 직장에 저는 꽤 오래 다녔기 때문에 오래 다니셨잖아요. 저는 신입 때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 물론 369년 차에 위기가 오잖아요. 아시죠? 369. 그거 다 겪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한 회사 오래 다니시면서 그 이직 제안, 사실 이직 제안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 제안 이런 제안을 정말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참으면서 14년을 다니셨는지도 궁금하고.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 생각했어요. 아, 진짜요? 네. 어쨌든 프리랜서 방송인을 하려면 인지도라든지 제 역량이 충분히 받쳐줘야 나가서 어떤 캐릭터로 내가 자리를 잡을 수 있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간다고 무작정 잘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 캐릭터가 분명한가? 타이밍을 보셨다는 거는 나가겠다는 의지는 조금 이미 있으셨던 건가 보네요. 저는 사실 그냥 막연하게 이 일을 한 10년 하면 제가 다른 직업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10년 정도 하면 여기는 내가 마스터가 돼 있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볼 수 있지?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미니님, 링크드인 디렉터. 링크드인이 이제 그래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한국에서는 예전만 해도 잘 몰랐지만 요즘은 많이 이제 알거든요. 외국계 기업들도 많이 활발하게 들어오고 하니까 좀 짓궂은 질문일 수 있겠지만 그 링크드인 특유의 그 서술 방법이라 해가지고 사실 뭐 집에서 이렇게 아직 취업 준비 중인데 저는 집을 지키는 뭔지 아시죠? 되게 약간 과장되게 얘기하는 알고 계시죠? 네, 그럼요. 제가 뭐 그 플랫폼에서 매일 보는 사람인데요. 저도 사실 부끄럽지만 지금 제 프로필 들어가시면 저 이렇게 그냥 옆에 그냥 앉아 있을 만한 그런 사람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봤을 때는 근데 저는 링크드인이 뭔가 뭐 프로필 그 잘 꾸미는 것도 있는데 사실 저는 링크드인의 피드가 제일 웃기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아직까지 그 좀 페이스북 감성이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왜냐면은 남이 라이크된 거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좀 정치 성향 밝히고 이러는 게 저는 재밌더라고요. 재밌게 가면 본인 정치 성향도 밝혀주시겠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링크드인 서브스크라이브 하시면은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막간을 이용해서 그럼 링크드인을 이직에 활용할 수 있는 약간 가장 큰 팁. 혹시 그 회사의 지원이라는 걸 다 해보셨으면 어떤 과정이 가장 어려운 과정이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레주메 처음 세팅할 때가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 맞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실 레주메 그리고 그 최초 자기소개서 요 작성 구간이 사실은 가장 어렵고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면 100명의 구직자가 있으면 뭐 포지션이 뭐 25개 정도밖에 없다라고 그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그거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력서 들어온 거를 다 꼼꼼히 읽어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리크루팅 어떤 툴에 넣어가지고 이거 적합성 어느 정도야? 이걸 판별을 시키는 건데 그 말인즉슨 어떤 리크루터가 읽을 거라는 가정하에 쓰는 것보다 머신이 읽었을 때 이걸 어떻게 판별할까를 생각하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기계의 눈치를 봐야 된다. 그렇죠. 네. 우린 이미 AI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AI가 AI끼리 싸우는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그러면 활용을 해야 되냐. 네.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업종 내지는 어떤 포지션들의 디스크립션이라는 게 이제 뭐 링크드인이든 그 채용 공고가 난 홈페이지에 다 있거든요. 네. 그거를 싹 긁어가지고 AI에다 그대로 넣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키워드들이 무엇이며 그런 것들을 내가 내 이력서에 내비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거를 다시 재구성해달라. 아 이거 진짜 꿀팁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꿀팁인데 이걸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두가 긁어서 이제 AI가 그 사실 이력서 단계에서 90% 이상이 사실 광탈을 하는 건데 그렇죠. 네, 맞아요. 거기에서 그나마 내 머신의 눈에 띄었어야 리크루터에게 갈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 이게 제가 15년 정도 커리어 생활을 한 건데 네. 앞에 7년은 회사를 다니는 입장이고 네. 뒤에 8년은 제가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으로 하다 보니 네. 사실 저는 8년 동안 수백 개의 이력서를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못 읽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어떤 스토리라인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키워드만 찾아보거든요. 싫어하는 키워드가 없어야 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예를 들어 회계 쪽이라고 한다면 파이낸스 업무는 막 정신없고 바쁘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이 일 하다가 저 일 하다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많은 이력서에 저는 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다른 일은 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합니다. 멀티가 되지 않습니다. 멀티가 되지 않습니다의 맥락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외. 그렇지, 약간 레드 플래그니까. 맞아요. 근데 아까 팁 하나 알려주시고 뒤에 또 팁 하나 더. 네. 그래서 이제 그 알상무님 꼴 안 나는 법.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빠밤.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를 네. 이제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정보를 좀 알아보고 갈 수 있는 방법.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직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시장으로 조금 재편성되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를 저희가 훨씬 더 많이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고 싶은 회사가 그냥 어떤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 거기 왠지 되게 좋을 것 같아. 이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회사 안에도 가도 지뢰 같은 팀장님이 있으실 수가 있고 세상 사는 사람과 똑같아. 네. 그렇죠. 그러면 사실 베스트는 지뢰 많이 당해보시나요? 안에 빌런이 없다? 당신이 빌런이야. 네네네. 계속 해주시죠. 네, 그래서 사실 베스트는 내가 지금 딱 이제 들어가면 소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팀 안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 뭐 링크드인이든 뭐 통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나 이 포지션에 관심 있는데 너가 지금 내 프로필 보면 어때? 적합성이 있기나 해? 그러면 사실은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얘기도 들으면서 아 저것도 굉장히 미국스러운 어프로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뭐랄까 한국의 문화는 약간 내가 들어갈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하시고 좀 스탠스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태도 맞아요. 이런 것들이. 맞아요. 그래도 연애인지 결혼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그 정도에 필적할 정도의 중요 맞죠. 선택인데 네, 그 결정에 이제 더 많은 고급 정보를 수집하실 수 있다면 조금 더 용기를 내셔서 리치아웃을 하셔라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진짜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2023년 기준에 일자리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35.1%. 근데 사실 저는 생각보다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 뭐 일하는 거 어때? 그러면 아우 죽겠어. 뭐 이렇게 하지. 맞아. 만족해라고 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3명을 제가 잘 못 봤기 때문에 일로 자아 실현하기, 취미 생활로 자아 실현하기. 민희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거를 약간 내가 잘하는 게 있는데 감정적으로는 사실 싫은 거예요. 이걸 하는 매일매일이 조금 괴로워.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는데 이거는 잘 못해. 사수한테 매일 얻어 터져. 약간 이런 느낌이면 네. 본업, 일로는 잘하는 일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일일수록 그래도 그나마 뭐 시장에서의 가치를 평가받아서 그래도 옛날보다는 조금 더 좋아질 확률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그 잘하고 좋아하는 쪽으로. 대신에 차라리 취미를 내가 좋아하는 쪽을 하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제 스스로의 이야기를 만약에 누군가 들어준다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저의 얘기를 막 남들한테 펼칠 수 있는 기회라는 건 자주 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기회가 왔다. 그러면 무조건 갱고인 거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누가 보고 저 사람 또 한번 불러봐, 한번 얘기하자. 이러면 그쵸. 취미가 뭐 예를 들면 뭐 돈을 주든 뭔가 가치를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걸로도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취미를 좋아하는 걸로, 본업을 잘하는 걸로 이렇게 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사실 커리어 이제 고민 진로 상담 같은 걸 할 때 이 질문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일을 시작했을 땐 전 제 일을 진짜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잘한다는 얘기를 저는 일을 들으면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해라 라는 말하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 좋아해야 힘들 때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좋아하니까. 그렇죠. 하지만 좋아하더라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일을 계속하는 건 너무 어찌 보면 좀 어리석은 나만의 만족일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퍼부을 수 있는 시간을 정해두고 그 이상에서도 진도가 없고 성과가 있지 않다면 그때는 진짜 좀 객관적으로 자신을 봐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저는 잘하지 못하셨다는 게 별로 공감이 안 됐어요. 제 초년생을 못 보셨군요. 그런 거죠. 네. 사실 초년생 때 누가 잘하겠으며 초년생 때부터 잘하는 사람들은 천재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특출난 소수인 것 같고요. 사실 이쪽 영역을 좋아하셔서 선택하신 거고 그 좋아해서 선택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잘하셔서 거기까지는 가신 거죠. 네. 두 번 나오신 이유가 있네요. 그래요? 역시. 기현님, 네. 기현님 보시기에 일 잘하는 사람들의 약간 공통점? 이런 것들 좀 있으세요? 정말 저 사람이 일을 잘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 역량은 소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소통이라고 하는 게 뭐 대화를 잘한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긴급한 일은 빠르게 물어보는 능력도 소통 능력인 거고 또 되게 불편한 말을 되게 유연하게 하는 것도 소통 능력이어서 맞아요. 뭐 조금 업무적인 전문성이 떨어지더라도 소통 능력이 있는 직원들은 어쨌든 이쁨 받고 그 회사 문화를 굉장히 좋게 만들기 때문에 일잘러의 저는 소통이라고 하나 뽑겠습니다. 저는 영어로는 프로액티브니스라고 말하는 자기 주도성이겠죠. 사실 제가 요즘 이제 업무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AI 통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거를 많이 고민을 하고 시도를 해보는데 네. 챗GPT한테 빡친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그냥 화가 난 게 아니라 빡친 정말 순간이었군요. 빡쳤어요. 네, 네. 약간 이제 입력값을 준 것은 내가 넣은 이 프롬프트 이것을 네가 내가 설정한 시간마다 알아서 돌린 다음에 나한테 알려줘. 아웃풋을 매번 업데이트해서 보내달라. 이거를 이제 넣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챗GPT가 하나의 직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너무 지금은 그냥 신입사원 느낌인 게 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다 내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근데 사실 이제 점점점 회사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시간이 없으니까 모든 팀원들이 알아서 자기의 1인분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어야만 이게 더 빌드업이 되는데 맞아요. 여기는 그냥 제가 입력을 하지 않으면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뭐 AI가 그런다고 생각하면 좀 무섭긴 하지만 얘가 알아서 최민희 씨는 오늘 무슨 미팅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이거겠지 하고 딱 만약 이러면 이제 혁신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좀 알아서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잘러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치. 그걸 이제 한국에서는 눈치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자기 주도성이 눈치. 아니고 눈치. 팀장님 필요한가 보다. 그치. 상무님이 좋아할 아이디어인데 말씀드려볼까? 뉘앙스가 살짝 다르죠. 자기 주도성은 약간 밝아, 그죠? 근데 눈치는 살짝 음습한 지점도 있죠, 사실은. 하지만 그 양면이 있어요. 밸런스 말씀하셨잖아요. 양면이 있어야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런 지점도 있어요. 위에서 뭘 시켜. 근데 내가 볼 때 저건 안 되는 일이야. 맞아. 그런데 시킨 사람도 말하면서 깨달았어. 이건 안 되는 일이야. 근데 눈치가 없는 애들은 그걸 해요. 하고 있어. 맞아. 근데 눈치가 있는 애들은 그냥 아는 척만 해. 아는 척만 하고 일주일 되면 이제 모두의 머리에서 사라져요. 근데 눈치가 없는 애들은 그걸 합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막 하고 있어. 정말 너무 열심히 하죠. 그거는 일잘러가 아니죠. 이거는 그치. 격하게 공감. 근데 직감적으로 느끼는 건데 알상무님은 신입생 시절부터 눈치가 빠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셨을 것 감이 같아요. 되게 직감적으로 네. 되게 살아계신 느낌이 네. 들어가지고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또 저희 원래대로 돌아와서 뉴스 같은 거 보면 쉬는 청년들이 참 많아진다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실제 체감하실 때는 어떠세요? 야, 정말로 이런 기사를 보거나 주변을 보시거나 주니어들 보실 때 네. 아, 요즘 친구들은 정말 진득하게 일을 안 하네? 혹은 뭐 정말 퇴사를 많이 하고 정말 자유롭네? 커리어를 이런 식으로 쌓아가네? 어떻게 좀 그걸 바라보세요? 아, 근데 제 느낌에는 지금 직장이 내가 살아갈 어떤 스탠다드가 있잖아요. 내 삶의 스탠다드. 그걸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거죠. 연봉 수준이라든가. 내가 10년 있어 봐야 서울 아파트를 못 사. 근데 그거 쌓으면 어떻게 될지 이제 너무 다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다른 걸 탐색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마치 재수하듯이. 취업하고서 계속 재수하는 것처럼 다른 데를 찾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제 느낌은 금융권도 예전에는 한 33 정도 되면 약간 쓸만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은 뭐 금융권 분들 속상하실 수 있지만 35, 37이 돼도 몇 마디 해보면 몰라요. 그럼 얘를 어떻게 독자적으로 뭘 프로젝트를 맡기지?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금융권만이 아닐 거예요, 아마. 소위 말해 이제 물경력이 쌓인다고 하죠. 네, 맞아요.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었고. 근데 그거는 그 친구들 잘못보다는 그 윗사람들이 일을 안 주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유대감이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술을 먹던 잔소리를 하던 그런 식으로 노하우를 넘겨줬는데 그게 일종의 요즘에는 터부시되다 보니까 5시 땡 그러면 집에 가잖아요. 그럼 노하우를 알려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몇 명만 살아남는 몇 명만 의미 있는 경력자가 되고 나머지는 계속 그 같은 직군에서 돌면서 같이 나이를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회사 좀 진득하니 못 다니고 퇴사 쉽게 한다라는 기성세대의 이야기는 완전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기업 같은 경우가 과거에는 어느 정도 규모로 성장하려면 한 10년의 시간, 20년의 시간이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기업 현상은 완전 반대예요. 예전에 10년 걸리던 일을 이제는 1, 2년 만에 기업화를 만드는 사례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개인도 예전에는 어느 정도의 돈을 벌고 어느 정도의 커리어를 만들려면 내가 이런 단계를 밟고 10년을 버티고 참고, 요즘은 젊은 층 사이에서는 내가 조금만 커리어를 잘 밟으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경로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예. 뭐 예를 들어 최근에 틱톡샵이라고 하는 그런 온라인 커머스를 판매하는 것들이 꽤 유행이 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특정 장소에는 막 수백 명의 틱토커들이 물건을 팔고 있어요. 봤어요. 네. 예. 훨씬 더 좋은 수익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채널들이 많아지다 보니 굳이 오랫동안 한 회사를 다니는 선택지는 엄청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죠. 무조건 구조적인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인센티브가 아예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제가 봤을 때 전형적인 좀 스탠다드 코리안 드림은 회사에 취직해서 뭐 20, 30년 일해서 집 마련해서 뭐 아이들 뭐 장가 보내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스탠다드한 드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스템이 아예 붕괴가 된 거죠. 이게 뭐 2018 이때부터 조금 뒤틀리면서 코로나 기점으로 아예 붕괴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이제 뭐 주변에 이제 뭐 비트코인 대학교에서 뭐 동기하던 애들이 야 뭐 20억 벌었대. 그런 애들이 막 뭐 대치동 뭐 집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시스템이 아예 붕괴가 되니까 내가 어디 회사에 가서 뭐 5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1년 다녔다가 더 좋은 기회가 있고 내가 비트코인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면은 내가 그 사람들 드림이 집 사서 하는 건데 내가 바로 쇼컷이 그냥 바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뭐 콘텐츠도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뭐 얘기한 틱톡이나 이런 것처럼 한순간에 갑자기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툴이 이제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엔 그 툴이 사회 초년생은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소위 말해 막 연예인이 돼서 한순간에 탑스타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쵸. 그 경로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이 뭔가 구조가 바뀌고 인센티브가 바뀐 이 시장 안에서 예전처럼 누군가가 진득하게 막 나는 여기서 뭐 뼈를 묻겠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올드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젊은 친구들이 나 뭐 현대 대기업 지원해서 뭐 여기서 해갖고 상무 달래. 이게 유효한 모델인지 아닌지는 사실 뭐 당연히 유효한 사람도 있겠지만 수가 절대적으로 적어질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뀐 것 같아요. 이제는 아예 그 시스템이 좀 많이. 근데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한 직장에
적어도 3년은 있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냐면 입사해서 한 기업 문화를 파악하는 게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쌓이는 거고 일도 좀 할 줄 알려면 어쨌든 전 3년은 있어야 그래도 조금은 말도 통하고 뭘 시켰을 때 알아도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성세대로 보셨을 때는 그런 현상을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 모럴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사실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대학에서 노동경제학인가 수업을 들을 때 그 교수님이 굉장히 이 노동 유연화를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손을 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인력시장처럼 매일 아침마다 모여서 일할 사람 모여서 하면 되지 왜 회사를 만들고 왜 정규직을 뽑아요 회사에서? 정규직이라는 건 사실은 노동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의외로 회사와 시스템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세태가 정규직이 없어지고 베테랑이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낮아지는 거예요. 뭐 물론 그걸 AI가 메꿀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그 개인들은 최선의 선택을 하는 와중에 사회 전체적인 생산성, 그 노하우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사실 완전히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누구를 상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상하는 바가 되게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게 뭐냐면 그 청년 실업 얘기를 사실 저희가 시작을 했었는데 진짜 청년, 그러니까 아예 최초의 직장을 못 잡은 자, 그러니까 막 이직을 하고 있는 자 말고 네. 아예 최초 경력이 안 쌓인 자의 입장에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지금 굉장히 그들에게 챌린징한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건 동의해요. 네, 그래서 이게 막 이직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붙어 있냐, 좀 붙어 있어, 약간 이런 게 있는 반면에 청년 실업자 입장에서는 제가 그 싱가포르 대학교에 그 경영대학교 가서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한번 주어졌었는데 제 딴에는 얘들아 너네들도 다 할 수 있어. 그냥 이런 메시지를 전 전달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얼마나 대학교 생활 동안 얼렁뚱땅 살았으면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인턴십이라는 게 존재하는지도 모르다가 어떻게 막 우겨 써가지고 첫 인턴십을 시작했는지 이 썰을 풀려고 저는 갔거든요. 나도 했어. 네. 야 너도. 야 너도. 그쵸. 딱 이건데 네. 그래서 제가 야 인턴십 하나라도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 근데 다 드는 거예요. 다 되죠. 그래서 제가 잠깐만. 이게 아닌데. 이게 진짜 아닌데. 그래서 제가 계속 올라가 봤어요. 2번, 3번. 네, 3개까지가 50% 이상인 거예요. 그러다가 7번의 인턴십 있는 친구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저는 대학교 때 인턴십이 그러니까 맥스가 한 3개 정도 찍으면 너는 이제 레주메 완성이야. 약간 저는 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말인즉슨 지금 회사들은 여튼 하핑 어라운드를 하더라도 경력자를 지금 쳐주고 있다는 뜻이고 신입이 이 벽을 뚫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막 제발 기회 좀 주세요. 약간 그 경력, 님들이 원하시는 경력 1년, 2년이라도 쌓을 수 있도록 저 좀 뽑아주세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그런 분들이 본인의 베스트 케이스를 못 들어갔기 때문에 최초 엔트리 잡이 나의 드림과 너무 이제 지금 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단계를 밟으면서 그나마 조금 더 내가 희망하는 뭐 예를 들면 여기 토스 같이 이런 아름다운 스튜디오 있는 회사로 오려고 애쓰고 있는 현상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나 되게 빠르게 이직할 수 있어 라는 마인드를 있다는 걸 회사도 알아요. 사실 회사 입장에서 신입사원의 연봉과 예컨대 한 3년 차의 연봉이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나가는 비용의 차이는 크지 않은데 이 효과와 그 교육 훈련까지 생각하는 거, 이제 시간, 에너지까지 생각하면 이 에너지 리소스는 엄청나게 커요. 근데 이제 예전 회사의 문화, 예전에 우리의 뭐 기성세대의 문화는 직장인들도 내가 여기서 오랫동안 다녀서 뭐 내 커리어를 쌓아 나갈 거야라고 했지만 회사도 신입을 키워서 우리 스타일에 맞게 잘 키워서 역량 있는 인재로 만들 거야 라는 마인드를 같이 동일하게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직장인들만 변한 게 아니라 회사도 바뀐 거예요. 회사도 나도 알아 너희 빨리 갈 거. 그래서 나도 내가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인재들만 빠르게 거기에 맞는 대가를 지불하고 활용할 거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연봉 차이에 비해서는 경영자 입장에서 효과는 더 확실한 거죠. 그 경제 논리가 너무 사실 맞는 것 같고 여기에 그냥 아예
새로운 이제 시각으로 제가 특이 케이스를 하나 그냥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신입만 뽑는 회사. 제가 옛날에 다녔던 P&G라는 회사인데 네. 여기가 마케팅 사관학교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마케팅에 진심인 회사인데 여기는 굉장히 특이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력 상관없어요. 무조건 입사를 하면 10년 경력이 있어도 가장 말단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중간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과장, 부장 네. 뭐으로 뭐다요?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전혀 없어요. 다 신입. 무조건 신입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여기에서 들어와서 P&G 웨이로 마케팅을 주입을 시킬 거고 그 시스템 그거를 이제 버텨서 CEO까지 달 생각 없으면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마인드인 거예요. 진짜요? 네, 근데 대신에 그래서 교육을 엄청 열심히 하죠. 네, P&G의 이직률은 얼마나 돼요? 혹시 아세요? 높을 것 같아요 이직률이. 그러니까 왜 높냐? 근데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피레침? 배. 피레침처럼 그야말로. 그러니까 바로 다음 한 레벨 승진하는데 그 아마 퍼센티지가 5%인가? 네. 야, 그럼 그거 우선 1차 안 되면 바로 더 퇴사하실 네,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up or out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냥 2단계만 가도 무조건 1% 미만이에요. 그럼 걸러내기 회사 입장에서는 약간 이 사람이 진짜 이 회사의 진심이고 뜻이 있는지를 걸러내기는 굉장히 그쵸. 좋은 필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차라리 우리가 키운 다음에 그 중에서 베스트는 우리가 어떻게든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뭐 최고의 뭐 복지든 뭐 혜택이든 뭐든 줄 거고 그거 줄 준비는 돼 있는데 네가 베스트라는 걸 증명해라 인 거죠. 네. 사실 근데 P&G도 외국계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또 인턴을 그쵸. 해서 들어갔을 인턴, 텐데 네. 그분들도 걸러지는 그쵸. 거기 굉장히 좀 살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네, 살벌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스템을 흔드는 차원에서 네. 인턴이 2개 있으면 다 떨어뜨렸습니다. 얘는 왜 채용이 안 됐지? 여기서 정규직이 6개월 아니에요. 일했는데 왜 채용이 안 되고 여기 온 거야? 그리고 자격증이 많아요. 얘도 뺐어요. 공부하는 애잖아요. 일하는 애가 아니고. 그래서 텅 빈 애 있거든요. 걔도 제일 먼저 뽑아요. 진짜요? 궁금하잖아요. 왜 여기 지원했는지. 잠깐만, 상무님 그게 맞아요? 깔끔해. 깔끔해. 백수라서. 잠깐만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그게 아니에요. 맞아요? 금융권에 우선 인사팀에서 걸러서 온 애들은 기본적으로 학벌도 괜찮고 다 똑똑한 애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인사팀에 다 걸러서 와요. 그쵸. 실무에서는 아주 어떤 뭐 모범생들을 뽑는 데도 있겠죠. 그거는 있지만 안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대학교 가면 마찬가지예요. 요즘 다 어떻게 해요? 오버스펙이잖아요. 네, 내 자격증 따지 말라고. 그리고 그 자격증 따면 못 들어간다고. 이상한 거 따는 애들 있어요. 은행 갈 때 따는 애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만큼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딴 걸 하라고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불안한 거를 저희가 사실은 제대로 못 보듬은 기성세대 문제죠. 그렇죠. 아니, 마지막에 기성세대 완성으로. 네, 지금까지 커리어를 시작하고 확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다가올 시대, 커리어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AI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AI 시대, 내 일자리 사수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금융권은 AI를 생각보다는 늦게 도입했는데 늦게 도입한 것 치고는 굉장히 빠르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더라고 이제 펀드 매니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할지 구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인간이 굉장히 큰 직관을 많이 쓰고 있지만 실제로 매매는 대부분 트레이더 역할은 이제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스페셜리스트 중에서 트레이더가 있었어요. 체결을 잘 시키는 사람들이 따로 직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의 사라졌고 AI가 다 알아서 하고 그리고 이제는 점점 투자 의사 결정도 AI가 하도록 학습시켜서 하는데 근데 제가 공교롭게도 제가 제 마지막 커리어가 AI 관련 투자도 하는 팀을 제가 이끌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끈 게 아니고 그 팀이 있었는데 네. 그 팀장이 날아가면서 제가 그 팀으로 갔죠. 아니, 그렇게 구차하게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냥 결국엔 그 팀으로 이끄신 거 맞잖아요. 근데 뭘 과정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정확히 말하면 이끈 게 아닙니다. 다 나갔어요. 1년 만에 다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퇴직 면담서만 작성했어요. 네. 제가 팀장으로 산 일은 그게 전부 다.
그게 어떤 단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AI로 투자하려고 박사급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였어요. 네. 돈을 못 벌어요. 왜요? 문제는 AI를 다루시는 분들이 뭘 보고 투자해야 될지를 몰라요. 저희는 뭐 고용지표, 연준의 스탠스 이런 걸 알죠. 네. 근데 그걸 정량화하는 방법은 몰라요. 아. 그냥 들으면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투자 의사 결정이거든요. 네, 네, 사실은 그래요. 그쵸. 직관적으로. 그렇죠. 파월이 금리 인하라고 하면 몇 %% 올라갈 거야? 못해요. 근데 이분들은 그걸 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AI로 그 솔루션을 뭐 마법 했다? 현자의 도를 찾을 수 있다면 이미 금융시장은 끝났을 거예요. 조지 소로스고 뭐고 워렌 버핏이고 걔 혼자 그 알고리즘 혼자 다 먹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 그 펀드에 가입하고 근데 안 되죠. 근데 저는 그 뭔가 시장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더 크게 보면은 사실 돈이라는 게 뭐 그냥 숫자잖아요. 이게 실존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그냥 결국에 코딩과 코드들의 어떠한 뭐 인크립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AI보다 더 두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좀 퀀텀 컴퓨팅 양자 역학으로 가는 게 더 저는 AI보다 좀 더 두려운 테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잘은 모르지만은 뭐 양자 역학이 엄청난 칼큘레이션이 다 이네이블이 되면 여기에 있는 코드들을 그냥 순식간에 사실 새로운 랭귀지가 태어나 버리니까 저희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뭐 자본주의라는 이 코드 자체가 좀 무너질 수 있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뭔가 그냥 0과 1이 아니고 팍 이게 붕괴가 돼버리면 사실 뭐 주식이 아니라 그냥 돈 자체가 어떠한 시스템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뭐 저도 다른 팟캐스트에서 봤습니다. 뭐 제가 깊게 아는 정보는 아니고. 네, 뭐 순간적이지만 정말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뭐 이 세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자, AI 얘기가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자를 꺼내니까 지금 양자 컴퓨팅 때문에 지금 우리 지금 저 세상 가 있어요. 네. 다시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AI 시대에 실질적으로 내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가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다리세요. 준호님 기다려요. 네. 기다리세요. 네. 자. AI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직업, 커리어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직업의 숫자보다 압도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AI 때문에 새롭게 생기는 직업들도 있을 거라고 얘기는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직업이 새로 생길까라는 인사이트는 좀 없는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AI 시대에 커리어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이냐에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는 AI 시대여서 AI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저는 좀 반대예요. 그러니까 뭐 정보화 시대, 인터넷 시대라고 해서 인터넷을 뛰어나게 잘 쓰는 사람이 잘 됐다라기보다는 정보화 시대고 인터넷 쓰다니까 모든 사람이 인터넷을 잘 썼잖아요. 그래서 저는 AI 시대가 돼도 그냥 모든 사람들이 AI를 다 잘 쓸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그럼 거기서 커리어로서 잘 되려면 사실 커리어의 근간이자 회사라는 공간의 근간인 아까 얘기한 소통,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인 눈치 이게 결국은 개발해야 되는 근본이지 않나. 사실 근데 역설적으로 진짜 그러네요. 소통해야 된다, 프로액티브니스, 눈치. 사실 이거는 AI가 지금 가기에는 거의 극단에 있는 능력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한다고 지금 느끼는 것들을 앞으로도 잘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강점일 수 있는 그런 그럴 포인트일 것 수도 같아요. 있겠네요. 왜냐면 지금은 AI의 초기니까 사람들이 뭔가 AI 시대에 내가 인재가 되려면 내가 AI를 잘 활용해야지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좀 더 흐르면 그냥 AI는 모두가 다 똑같이 잘 활용하는 툴이 되지 않나? 그럼 또 이게 차별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노동 형태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규현님?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긱 이코노미. 네네네. 그런 식의 형태는 당연히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요거 하나 하기도 다양한 제약 조건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일이라는 것 자체가 좀 자유로워지는 공간이든 시간이든 그런 형태의 직업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다양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일의 형태도 긱 이코노미든 아니면 뭐 그게 엔잡러든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일의 형태는 제 생각은 확실히 직장 내에서 일하는 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극단적인 경우는 마치 우리나라 영화 도둑들이나
옛날 범죄의 재구성처럼 프로젝트가 생겨 뭘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아는 네트워크에 내 전문가들을 모으는 거죠. 그냥 내가 아는 사람들 모아 이제 하는 거죠. 그걸 하고 거기에 이익을 쉐어하고 다시 쉬다가 계속 그게 어찌 보면 약간 프리랜서 개념의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정규직 개념의 모습이라기보단. 근데 문제는 그 프로젝트가 영구적이야. 중앙은행이야. 그러면 계속 굉장히 계속 그 안에서 이제 멤버만 바뀌겠죠. 그게 사실 정규직인 거고. 근데 그게 좀 더 심해지겠죠. AI가 더 발달한다면. 근데 저는 그렇다고 회사를 안 나가도 되냐? 만약에 우리나라가 주 4일 근무가 도입되잖아요. 네. 그래서 금요일 날 쉬어. 네. 그럼 금요일에 어디가 가장 붐빌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변북로? 골프장일 겁니다, 아마. 회계사님은 바로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아니면 부모님이 돈이 많으신 가족을 보시면 아실 텐데. 제가 계속해서 좀 당황스러운 이유는 사실 우리 업의 형태가 변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자꾸 골프장이 붐빌걸요? 이런 얘기. 저는 약간 한 개인이 이제 AI를 이제 탑재해서 한 기업이 되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이런 분야에도 진출해 볼 수 있고 뭐 이런 형태의 대답들을 기대했는데 자꾸 뭐 골프장이 붐비고 그런 사람이 승진할걸요? 그럼 골프장 설계사. 또는 골프장 부지 보러 다니는 사람, 부동산 이런 것 좀 굉장히. 골프장. 근데 저는 이제 말씀 사실 진심이시지만 또 재미있게도 풀어주셨는데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훨씬 옛날보다 다양한 니즈들이 사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안정적인 직장과 충분히 보상을 받고 싶다 싶은 뭐 월급 이것만이 공식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사람은 난 지금 이것 중에 어떤 하는 부분을 조금 깎더라도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유연한 근무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내 부업을 조금 더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사실 쏟고 싶은 부분도 있고 이런 다양한 니즈들이 있는데 지금 제 생각에 적어도 노동시장에서 이런 다양한 니즈들을 매칭할 만한 그 오퍼튜니티가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서 우리 회사랑 정규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그러면 뭐 정규직 되셔가지고 이거 2개는 드릴 수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되는데 개인들의 수요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공급해 봄으로써 득을 봐본 회사라는 것들이 생기게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실제 봤던 사례 중에 이거는 진짜 좀 선진적이다 싶었던 사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P&G에서 제가 실제 이제 직원분들 중에 본인의 직급 이름이 거의 공식화가 되어서 커리어 밴드 3라는 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뭐냐면 회사와 이미 계약을 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 급 이상으로 승진을 시키지 마. 대신에 나는 매주 나흘만 근무할게. 회사에서도 오케이? 그러면 당신은 지금 이 수준의 연봉에 영원히 뭐 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지? 난 괜찮다. 그래서 회사원들이 직장과 좀 실제로 협의를 해서 나의 구미에 맞는 니즈에 맞게 어떻게 보면 좀 패키지를 재구성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이제 커리어는 인류에게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까요? 방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랑 일맥상통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커리어를 이제 매슬로우님의 그 욕구 피라미드라고 하나요? 조금 더 상위의 욕구 레벨로 이제 일치화시켜서 저희가 막 자아실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의 자아실현 내지는 본인의 플레저에 더 걸맞는 패키지로 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되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종속되어 있고 내가 묶여 있고 족쇄를 차고 있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존버 테크를 타야 되는 이런 느낌을 좀 줄여가면서 커리어를 영위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동의하는 게 아까 그 피라미드에서 제일 위에가 자아실현이죠. 조금은 사람들이 이제 외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거를 따라서 커리어를 초이스하고 이런 게 되게 대다수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돌이켜보고 나는 이걸 잘해 아니면 나는 이걸 좋아해 해서 그게 뿌리가 돼서 어떠한 커리어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데이터 사이언스가 지금은 뭐 잘 먹혀고 뭐 외적인 거에서 이제 사람들이 집중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는 뭐 럭셔리한 라이프스타일이 더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기반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커리어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뭐 그 단어가 막 커리어 이런 개념일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커리어는 뭔가 뉘앙스가 좀 더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좀 가까운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의 진짜 모습을 좀 더 실현화하는 방향으로 더 중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되게 급진적인 커리어 변화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런 사례가 저는 엄청 많아질 것 같아요. 아. 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바뀔 수 있잖아요. 내가 뭐 20대 때는 이걸 좋아했지만 30대 때는 다른 걸 좋아할 수 있고 근데 그때 있어서 커리어에 전환하는 단계에서 자기가 의지가 있고 노력만 할 수 있다면 근데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너 이거 하던 사람이 지금 이걸 한다고?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저는. 예, 뭐 그게 제가 생각하는 커리어의 좀 변하지 않을까. 준호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해외 친구들 봤을 때 자신이 전공했던 거랑 다른 직업을 갖는 경우가 해외에서도 많나요? 어때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어... 해외에서는 사실 전공을 고르는 애들은 이거를 하고 싶어서 고르는 애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저도 잘은 모르지만 한국은 그 커리어를 굉장히 빨리 정하는 나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나는 문과야, 내과, 이과야 이게 좀 확실히 정해져 있고 그걸 따라서 고등학교도 정해야 하고 트리가 되게 일찍이 요즘은 더 계속 빨리빨리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대학을 때려치는 애들은 많은 것 같아요. 대학을 드랍아웃을 해서 그냥 나 빨리 창업할 거야 이런 친구들이 더 많았던 것 같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도 뭐 대학교를 리퀘어먼트에서 뭐 제외를 시킨다든지 뭐 이런 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냥 오히려 좀 더 그냥 대학에서 1년, 2년 뭐 제 친구들 중에서도 막 하버드 갔다가 그냥 1학년 다니고 뭐 룸메이트랑 같이 창업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한국에서도 그게 막 엄청 많은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이게 한국도 명확해요. 그죠? 그냥 이제 이직도 잦아지고 내가 굳이 이 회사에서 오래 다녀도 되지 않아도 된다는 마인드도 있지만 창업해서 금방 잘 되는 케이스들을 바로바로 접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어떤 창업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커리어의 변화인 거죠. 맞아요. 예전에 그냥 직장을 가지시던 분들이 창업이라는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약간 그 화장품 업계의 그 지각 변동만 보더라도 그렇죠. 최근에 또 APR이라는 그 대표의 사례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잖아요. 인디 브랜드의 완전 반란이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성공적인 지금 어떻게 보면 신화 같은 기업의 스토리를 쌓아가고 있는데 제 느낌에는 제2회, 제3회가 IPR이 계속 나올 거예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젊은 창업가들이 분명히 기성세대의 그런 레거시 기업들이 못하는 영역들 세상은 너무 빨리 바뀌었는데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잘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들을 따라잡는데 시간이 20년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다 보면 창업도 훨씬 많이 할 거예요.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뭔가 변화에 받아들이는 마음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커리어의 모습들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도 뭐 화려한 커리어를 갖고 있지만 접점 없는 네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참가한 소감이 좀 어떠신지 좀 들어볼게요. 준호님 어떠셨어요? 재밌었습니다. 제가 SBS TV에 섭외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SBS TV 저희 기업의 이름을 알리러 나왔기 때문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업하시려고 나왔어요? 다들 약간 본인 영업, 게스트 영업 다 뭐가 있으시네요. 네. 네. 거기도 약간 롱토크 하는 곳이잖아요. 그쵸. 네. 저희 거 많이 베낀 걸로 알고 있어요. 베끼다니요. 레퍼런스 테이블엔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요? 아닌가요? 편집 과정에서 다 사라지고 싶으세요? 여기 다 제작진들. PD님들이 외면을 아무튼 뭐 네. 경쟁이긴 하지만 뭐 비슷한 까라니까 또 모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SBS TV도 시청하셨으면 분명히 좋아하실 거라 네. 저희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SBS TV입니다. 네. 토킹헤즈, SPNS TV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규현님 어떠셨어요? 우리 머그 프렌즈. 정말 다양한 생각을 듣는 게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저도 맨날 제가 일할 때는 저랑 비슷한 사고 과정, 그쵸. 비슷한 면만 바라보는 사람들, 비슷한 숫자만 보다가 막 갑자기 양자역학도 갔다가 너무 그게 재밌었어요. 진짜. 맞아요. 정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저는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엄청 긴장했거든요. 이 자리에 나온 게. 너무 이제 다들 뭐 방송 이력들이 있으시니까 네. 저는 너무 약간 여기에 내가 나와도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또 그러다가 이제 PD님들의 의도를 생각해 보니까 그냥 여기에 나 같은 일반 직장인도 하나는 필요했나 보다. 그래서 저는 좀
편한 마음으로 왔고 전 오히려 사실 한 2시간 더 할 수 있는데 짧아서 좀 아쉬울 뿐입니다. 2시간 더요? 아유, 너무 좋을 텐데. 아쉽다. 네. 저는 사실 아까 처음에 그 사전 미팅 할 때만 해도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한 30분쯤 지나니까 네.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다른 회사 와서 또 말하고 있네? 그래서 잠깐 현타가 왔다가 우리가 다른 사람 얘기를 요즘에 굉장히 짧게 소비하고 저희 프로그램도 계속 웃기려고 하고 도파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 저 어렸을 때 아드레날린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더 심한 거. 저는 그게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저 원래 이렇게 말이 빠르지 않아요. 되게 느리게 얘기하고 지금 사실 지금 아무 얘기나 하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쩌면 가장 밸류가 있는 행위일 수 있어요. 인간한테. 목적을 가지고 돈 벌겠다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느끼고 굉장히 뜻깊은 제가 출연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목적 달성에 실패한 아, 오늘 목적이 뭐였는데요? 직업 AI 뭐 직업 얘기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딴 얘기 해가지고 좀 죄송한 마음으로 저희가 그 계속 양떼처럼 계속 가는 걸 잡아주시려고 했는데 말을 안 오늘 듣죠. 저희 덕분에 근데 대신에 역량이 더 좋아지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거죠, 진짜. 네, 끝까지. 근데 충분한 얘기를 해주신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또 다른 얘기로 또 전환이 되면서 저희가 다른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들어본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오늘 커리어 편, 저의 커리어가 좀 개발됐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얘기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